네, 보죠. 20번부터 바로 봅니다. 내가 아까 문자 보냈는데 문자가 다 안 갔나 보네. 오늘 요번 주에 푸셨던 고2 모의고사 해설한다고 내가 보냈었는데 문자로 안 갔나 보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이번에 좀 풀어봤는데 특징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답률이 좀 낮은 것들도 좀 있었고, 그만큼 이제 좀 공부가 전국적으로 잘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특징적인 것들도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해가지고 아마 좀 푸시는데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 것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라서 요 정도 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1등급이 좀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봤던 게 80점대나 70점대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오면은 수능 때 같은 경우는 내 경험으로 봤었을 때 한 등급에서 한 등급 반 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잘 공부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라고 해도 자기가 정확하게 오답을 갖다 좀 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그래서 요즘 한창 내신 기간 중이라 가지고 정신없이 되게 바쁜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되게 바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어제 내가 한 명 상담을 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삼수를 이번에 했어요. 이번에 삼수 해가지고 수능을 봤었는데, 이상하게 수능 볼 때마다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수능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원래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국어는 잘 못해서 한 3등급, 그래도 수학은 1등급, 영어도 1등급, 탐구도 1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능 때 같은 경우는 국어가 4등급, 영어가 3등급, 수학이 3등급, 탐구가 2등급 이렇게 나왔으니까 삼수를 갖다가 했는데도 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어제 날 찾아왔었는데, 내가 어제 걔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원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후만 좀 얘기를 하면은, 원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삶을 갖다가 살았던 방식이 이상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현실적으로 계획을 갖다가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헛된 꿈을 갖다가 꾸거나 내 인생을 설계할 때 같은 경우도 1년 뒤에 내가 뭐 하지? 이런 거 잘 고민을 안 해요.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도 잘 안 하고 계속 현실적으로만 내 지금 순간에 뭘 해야 될까,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어제 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삼수를 갖다가 하고 재수를 갖다가 한 다음 삼수 같은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 삼수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삼수를 갖다가 하면 군대 같은 경우도 좀 늦어지기 때문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수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도 삼수를 갖다가 했을 때 그 당시에 마음가짐이 뭐겠어요? 스스로. 재수를 갖다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점수가 안 나왔다 뿐만 아니라 걔가 했던 표현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삼수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년에 이제 수능을 갖다가 봤을 때 결과에 떠나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이 있겠죠. 자기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만족스러웠다 아니면 불만족스러웠다, 점수를 떠나가지고 그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제 만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용기가 좀 있는 편이지. 근데 어제 걔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슬펐던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재수할 때 같은 경우도 좀 힘들었고, 삼수할 때 같은 경우도 그래도 내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삼수해야지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삼수까지도 실패를 갖다가 하고 나니까 딱 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삼수를 했을 때 처음 마음가짐으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열심히 한 거겠죠. 후회 없이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시험을 갖다가 봤는데도 이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제 딱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진짜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 대학을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수능을 다시 봐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자괴감이 자꾸 든다고. 여러분도 자괴감 느끼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근데 그 자괴감이랑 이 자괴감은 좀 달라. 이거는 현실 자체의 자괴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자괴감은 그냥 하루 딱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약간 조금 받는 수준, 그 정도인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번 시험을 갖다가 봐가지고 3번을 다 망쳐가지고 1년도 아니고 3년을 통째로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스스로.
그래서 어제 내가 걔한테 해줬던 얘기는 뭐냐면은 결론은 그거였어.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얘기를 갖다 하지만 내가 그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 그런 관리형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랑 수업을 갔다 갔는데 수업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럴 수 있죠. 수업이 안 맞는다 한다면 다른 선생님 찾아가야지. 그거는 내가 뭐라고 안 하지만 자꾸 그 관리형에 대해 가지고 내가 계속 집착거리게끔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후회합니다, 나중에. 일생에 이때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순간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수능이라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일 거 아니에요. 18년 인생 통째로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 알아, 스스로가. 수능이 중요하다는 거, 대학을 간다라는 것도 알아. 근데 그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알면서조차도 온전히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다. 다른 것들 다 희생을 갖다가 못하고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일 중요한 그거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희생 못하고 완전히 에너지를 갖다가 자기가 못 쏟아서 돈을 갖다가 40만 원씩 50만 원씩 주면서까지 억지로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갔다가 잘 가는 애도 내가 못 봤지만 단언코 내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봤던 졸업생 중에서 좋은 대학교를 갔다 가는 친구는 항상 공부를 혼자 했어요. 재수학원 나 안 다니고 인강 들으면서 그냥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선배들 봐보세요. 물론 뭐 그거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그 이후에 인생에 걔가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이 수능이 다가 아닌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더 많은데 그때도 50만 원씩 어디 줘가지고 컨설팅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거 경험해보지 못하면 못하거든, 평생. 왜냐면 제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 평생에서 그거보다 중요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그 순간을 자기 온전히 자기만의 싸움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취업을 갖다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난 이제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봤을 때. 그런 게 막 선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는 아주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난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들. 애들 불안 심리 막 조장하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냥 아침 9시부터 막 수십 개 막 학원을 갖다 깔아놓고 다 서로 입 맞추고 다 사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불안하니까 뭐라도 뭔가 2달만이라도 내가 뭔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 인생이 변할 것 같고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기 태도가 안 바뀌면 안 변해. 그러니까 재수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거야. 삼수를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을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럼 2달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1년을 그런 과정을 갖다 겪은 사람도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게. 수능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난 진짜 너무 답답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봤나, 주변에? 응? 행시사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형 독서실 다니는 사람 봤어요? 나이 24살 처먹고? 아니거든. 그제서야 깨닫거든. 아, 공부 이런 게 아니구나. 진짜 공부를 갖다가 한다는 게 내 인생에서 내가 딱 그거 하나 목표를 정해가지고 온전히 거기에 힘을 쏟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갖다 희생하고 나 혼자만의 싸움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되는 거구나. 웬만하면 고시생들 같은 경우 집에서 공부하거든. 독서실에 가든지. 다시 내가 말씀드리는데 대학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대학이 다가 아니지. 대학이 다가 아니에요. 대학이 아주 중요하지만 대학이 다가 아니야. 근데 대학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려면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어떤 가치를 깨달아야 돼. 근데 그 가치를 송두리째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겨울방학인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겨울방학인데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거 하라고 했다? 난 진짜 대판 싸웠을 것 같아. 나를 뭐로 보냐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수능을 갖다가 보겠다라는 건데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가 못 믿어가지고 나를 억지로 어디에다가 가둬놓고 몇 시간씩 그냥 억지로 공부를 갖다가 시켜야지만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서 애들은 무슨 생각을 갖다 할까 도대체? 안 비참하나? 난 너무 비참할 것 같아. 스스로를 얼마나 스스로가 못 믿길래 50만 원씩 40만 원씩만 30만 원씩 돈을 갖다가 주고 제발 좀 억지로 공부를 갖다 시켜달라 이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거기 더 있죠? 무슨 숭고한 목적이 있나 거기에? 응? 공부시키는데 왜 돈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 공부시키는데 왜 돈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다 돈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다 말이 안 돼. 그냥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항상.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응? 죽어도 안 들어요. 죽어도 그런 거 해야 되겠대. 2달이 됐든지 간에 그런 거 해야 돼. 무슨 의미가 있냐고. 2달 해가지고 2달 하고 한 다음에 3월 달에 돼서 다시 원상복귀 될 거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모르나 그걸 진짜 몰라서 그런가? 알겠죠 자기도. 알지만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중요한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나중에 수능 보시고 후회합니다. 응? 자기 인생인 엄마야. 분필 깼어. 자기 인생인데 응?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요즘 그 알바 선생님들 면접을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수능 끝나가지고 한 5명 봤어 벌써. 4명 새로 막 들어오고 했었는데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25살이고 제일 적은 사람이 20살인데 21살도 있고 23살도 있고 25살도 있고 20살도 있고 4명 이렇게 했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이런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답이 없어요. 진짜로 답이 없어 인생에. 네? 근데 진짜 너무 비참한 게 뭐냐면 내가 걔한테 물어봤거든. 너 나중에 뭐 할 거냐. 일단 몰라. 당연히 그 답은 몰라요. 자기가 뭐 할지도 몰라.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너는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항상 질문해 보거든요. 알바할 때. 네? 너는 네 생각할 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10중 8구는 모른다 그래요. 내가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은 너는 그럼 왜 사냐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기도 모른대. 근데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진짜 내가 소름 돋는 거는 100명을 만나가지고 100명을 다 물어봐도 다 똑같은 대답이. 나이 20살 먹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반사회인 아니에요? 대학생이니까. 반사회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 왜 그렇겠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인생인데 다 엄마 아빠가 책임졌고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책임을 못 져가지고 남이 억지로 시켜줘야지 공부를 하는 꼬라지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뭐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럼 대학 가서 무슨 소용이냐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선배들 봤었을 때 막 머리 좋은 애들 있잖아요. 조금만 공부해도 연세대학교 가고 조금만 공부해도 고려대학교 가고. 진짜 후회합니다. 나중에 연대 가가지고. 근데 그런 한두 명 본 애가 아니에요. 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으면 하루 18시간씩 했으면 하버드 대학교도 갔었을 텐데 딱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연대까지밖에 못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연대 가서 고생이죠. 왜냐면은 진짜 이상하게도 열심히 해보는 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열심히 못합니다. 연대 가면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너무 똑똑한 애들 많다고. 똑똑한 애들끼리 모여 있었을 때 싸움은 뭐야? 노력 싸움이거든.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노력을 못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진짜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 타성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뭐 10가지를 다 얘기를 갖다 해도 다 답이 없어요 인생이. 진짜 답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미래일 거거든 아마. 졸업생들 뭐 어제도 오고 뭐 엊그제 막 계속 얘기해 보면은 내가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답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에?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죠 도대체?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 삶인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다?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쥐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부인데 공부 안 하잖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하잖아요. 근데 뭘 할 수 있겠냐고 그 사람이. 못하지.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를 가진 못했지만 그 1년의 그 순간 8개월의 시간이죠. 7개월이죠 정확하게. 4월 23일부터 7개월 조금 안 되는 그 순간이 없었으면은 내 인생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7개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딱 정해가지고 온 정신을 거기에 매진을 갖다가 했었던 그 7개월의 시간.
그 7개월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 7개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얘기했죠. 그쪽은 뭐 잡소리가 많은데 어차피 뭐 여러분 내신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수능이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내가 뭐 했다 그랬어요? 얘기 안 했나? 영어 책 사가지고 타자 연습했어요. 영타 연습. 응? 영타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영타 연습했어. 그리고 과외하기 위한 과외 자료를 만들고. 응? 그리고 이제 과외를 구하려고 하는데 과외가 어디 구해지나? 나름대로 이제 의지가 많았기 때문에 전단지도 붙였죠. 5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거금이지. 5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뭐 성안 아파트, 벽산 아파트 다 붙였어.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는데 4통 전화가 왔는데 4통 전화 가운데서 연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내 친구를 가해했어. 재수했던 애. 재수를 이제 하고 있었던 애. 그 친구를 갖다가 가해했던 게 첫 시작이. 한 달에 3시간씩 2번씩 10만 원 받고. 한 달에. 그 친구를 갖다 가해하고 친구 동생을 갖다 가해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 가지 긴 얘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학교 1학년 때는 고3보다 더 힘들었어. 잠을 이제 3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말이 안 되지. 대학생인데. 응? 아침 9시에 학교 가려면 7시 30분에 나가야 되거든요. 7시 30분에 나가가지고 9시 수업 들으면 3시에 끝나. 3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4시 반이야. 그럼 5시부터 과외였거든요. 1시까지.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9시부터 쭉 하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지.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안 보냈다. 그러면 내가 아마 전에 학원도 못 들어갔겠죠.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나를 그때 대학생이지만 받아줬었던 그 학원도 못 들어갔겠지. 그리고 그 학원에 못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내가 이 학원도 못 만들었겠죠.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들었거든요. 학원을.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럼 내가 도대체 그 3년이라는 4년이라는 5년이라는 6년이라는 8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 20살부터 28살까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19살 때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온 정신으로 다 매진을 갖다 했던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후회 안 나니까 나중에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때 공부 못하니까 공부한답시고 막 과외를 막 수십 개를 붙이고 억지로 막 공부하고 이러고 앉아 있었으면은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무슨 패배자처럼 살았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마음을 딱 먹고 공부가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음악을 포기하고 3월달까지 했던 음악을 포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다 가자.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 온 정신을 다해가지고 7개월을 다 쏟아부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삶을 갖다가 되돌아봤었을 때 아주 아름다운 8년이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진짜 후회합니다. 자기가 중심적으로 안 살아가면 진짜 후회해요.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가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왜 살았는지조차도 모를 거야. 여러분 19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19년 되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는지도 몰라 19년 동안 자기가. 19년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벌써 좀 있으면 12월 달이잖아요. 그치? 11월 달에 뭐 했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10월 달엔 뭐 했지? 없어요. 그거 안 깨진다? 뭐 하기 전까지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안 되면 그거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공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하는 게 진짜 공부야.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잔소리하지 않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 진짜 모습이에요. 누가 보고 있어서 공부하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공부하고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건 자기가 아닌 거야. 걔가 시킨 거지. 그래갖고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어제 내가 삼수한 친구를 상담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내가 원래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를 원래 안 해요. 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어. 한 가지를 놓고 제발 애들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사명감을 내가 다시 느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내 책임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부탁이니까 수능이 탁 끝나고 그 생각이 들면 안 돼. 허무했다. 이러면 안 돼. 응? 그 죄 짓는 거야 진짜 자기한테. 아시겠죠? 보지 않을 때 하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자기 행동이 진짜 자기 행동이에요. 그게 자꾸 쌓여야 인생이 바뀌어. 네, 보죠. 20번부터 바로 볼 건데 앞에 이제 네 문제 주제 찾기 문제부터 쭉 한번 풀어볼 건데 앞에 거는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았죠. 그렇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20번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죠. 시작 20번 문제. 자,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이제 좀 볼 건데 문제를 갖다가 풀 때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도 다 강조를 갖다가 하시지만 마구잡이로 글을 읽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천천히 글을 갖다가 읽어나가면서 각각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캐치를 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영어는 어디 읽고 어디로 가라 이런 게 없어. 알겠지? 한 부분 한 부분을 갖다가 읽을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해야 되는 생각을 네가 했냐?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읽을 때 해야 되는 생각을 네가 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못했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를 읽고 어디를 갖다 읽자 이런 걸 배우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럼 문제 1을 갖다가 봐보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써놨는데 아주 간단했죠. 느껴지는 게 있었어야 돼. 보시면은 breaks are necessary to revive your energy. 시작하자마자 바로 느꼈어야 되지. 뭐를? 글쓴이 주장이 딱 나오죠. 그렇죠? 현관펜 밑줄 쳐놓으세요. necessary에다가 현관펜 쳐놓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작을 갖다가 했었을 때 휴식이 필요하다 됐어요. 그런데 콤마를 갖다가 딱 쓴 다음에 버트 나오지. 그치? 버트에다 현관펜으로 세모 쳐보시고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밑에다가 필기하세요. 구조 분석에다가 버트에다가 세모를 갖다 쳐놓으시고 현관펜 밑줄 쳐놓으십니다. They shouldn't be taken carelessly. 그러면은 요 문장을 갖다 읽고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건 뭐겠어? 문제 1 밑에다가 살짝 한번 적어보세요. 제일 처음 나온 게 뭐야? 휴식 필요해. 이게 일단 제일 첫 번째 얘기죠.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갖다가 해준 거는 휴식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줬지만 but라는 말을 갖다가 쓰고 바로 다음 얘기를 갖다가 해주죠. 그렇죠? but라는 말을 갖다 쓴 다음에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해주냐? 야, 휴식이라는 게 필요한 게 맞긴 맞지만 휴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 그 조심해야 되는 측면은 뭐라는 거야? aimlessly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carelessly하게 아무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휴식을 갖다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첫 문장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야. 제일 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자꾸 빠르게 읽으려고 하면 안 돼. 제일 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읽고 요 정도 얘기가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건 이거지. 이 초록색을 갖다가 머릿속에 가지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어야 돼요.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알겠지, 그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을 갖다 읽고 휴식이라는 게 좋은 측면이 있으나 케어리슬하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약간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갖다 가지고 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거나 확장이 될지를 두 번째 문장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5가지 문장을 다 새로운 마음으로 읽고 조합해보자. 이러면 답이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차분하게 풀어야 돼. 빠르게 풀지 말고 요 생각을 갖다 가지시고 두 번째 문장을 갖다 읽어보면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If you have planned your schedule effectively, you should already have scheduled breaks at a appropriate time throughout the day. 그대로 이거 뭐 쓰고 있었던 거야? 가정법 쓰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바로 표시만 현관펜 말고 네모만 쳐보세요. 제일 처음 시작했었을 때 have planned에다가 네모 쳐보시고
완료형 자체가 과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콤마 뒷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를 갖다 하고 있어? should have scheduled. 딱 네모쳐 놓으시고. 그러면은 이번에 11월 달 모의고사의 좀 특징이 뭐냐면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 문장도 좀 마찬가지였거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요 문장 옆에다가 별표를 갖다가 딱 쳐놓고 내가 오늘 수업을 갖다 하면서 별표를 쳐드리는 문장들은 해석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문장들이야. 알겠지? 문제 풀 때 특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문장을 갖다 읽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정보가 캐치가 됐어야 돼. 어떤 정보가 캐치가 됐어야 되냐? 만약에 네가 스케줄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계획을 했었더라면 너는 이미 벌써 휴식을 다 계획을 갖다가 짜놨을 것이다. 하루 온종일 시간 동안에 쉬기 적절하게. 그럼 얘를 제대로 해석을 갖다가 하셨으면 뭐라고 해석이 됐어야 돼? 가정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가 효과적으로 계획을 안 짰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효율적으로 분배가 안 돼 있다라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투 밑에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적어두시냐? 가정법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실제라고 적어놓고 이 사람이 실제라는 얘기는 뭐다? 이렇게 필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 실제라고 있는 얘기 같은 경우는 휴식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치? 휴식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이 얘기는 위에 있었던 마이너스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까지도 정확하게 가정법까지 잘 처리를 갖다 하셨으면은 세 번째 문장부터 똑같은 거죠. 무슨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좋다. 휴식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계획을 못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휴식을 갖다 하고 있구나. 이게 두 번째 문장까지 얘기면 그 얘기가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날까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장 3을 갖다가 봤었을 때 다 이제 제치고 결론만 내가 좀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세 번째 문장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갖다 합니까? 잠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 빨간색의 맥락 속에서 세 번째 문장을 읽어봐. 그럼 눈에 띄는 부분이 딱 있어야 돼. 됐죠? 어디가 딱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이 딱 눈에 띄었어야 되겠지, 그치? 현관펜 밑줄을 갖다가 치십니다. Unscheduled breaks derail you from your goal. 딱 현관펜 밑줄 쳐놓고. 간단하게 필기해 놓으세요. derail A from B.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derail A from B. A를 B에서 벗어나게 하다. 그럼 동의할 수 있겠지. 뭐를 동의할 수 있어야 돼? 지금 현관펜 친 문장 뭐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야? 방금 전에 빨간색 표시한 거 반복되는 부분이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글을 갖다가 읽어나가면서 뭐가 됐어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세 번째 읽으면서 구체화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문장을 갖다가 다 읽듯이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 3에서는 그게 딱 보였으면 되겠고 문제 4도 그대로 보이겠죠. Taking unscheduled breaks is a surefire way fall into the procrastination trap. 이 문장 전체 다 현관펜 밑줄 칠 수 있겠죠? 전체다가 뭡니까? 전체다가 빨간색 얘기죠. 그러면은 단어만 여러분 외워주시면 될 건데 procrastination 약간 어려운 단어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지연, 지체, 딜레이랑 같은 뜻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도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unscheduled and breaks를 갖다가 가지면 너 뭐 할 거다? procrastination에 빠지게 된다. 됐습니까? 정답 그대로 골라낼 수 있겠죠. 그렇죠? 몇 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4번. 현관펜 밑줄 쳐놓으세요. 계획되지 않은 휴식 취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래 잘 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포인트가 이거였어. 어디 읽고 어디로 가라 이게 아니야. 알겠지, 그치?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가면서 글쓴이가 요 얘기를 요렇게 확장시켜 나가네. 그거만 느꼈으면 돼요. 알겠죠, 그쵸? 요 문제를 잘 푸셨어야 뒷부분에 빈칸 추론 문제가 20%대가 있는데 그거까지도 잘 풀 수가 있다. 그대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21번 같은 경우는 한번 되새김질을 갖다 해보세요. 자기가 이 문제 풀 때 무슨 생각을 갖다가 했는지 30초만 드릴 테니까 안 풀었어도 상관없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만 쭉 한번 보세요. 시작 21번.
자, 됐습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생각했어야 하는 딱 한 가지지, 그치? 이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라서 고3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실험 문제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험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당연히 포인트는 누가 됐어야 되는 거야? 실험 결과 부분만 찾았으면 끝나겠죠. 그래서 제일 첫 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야 도대체 어디에 실험 결과가 나올 거냐 얘가 그대로 주제로 이어질 테니까 그 부분만 집중을 갖다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가 두 문장으로 따로 뽑아놨는데 미리 구조 분석의 1, 2에 돼 있는 게 실험의 결과 부분이 되겠지, 그치? 현관에 밑줄을 갖다가 쳐보시죠. 제일 첫 번째 줄에 실험 결과인 거 보여주는 게 딱 누구야? found that 두 개 단어죠. 현관펜 쳐놓으세요. found that. 밑에 구조 분석의 첫 번째 문제에서 found that 현관펜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 제일 시작하자마자 나와 있는 문장인데 바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갖다가 받았던 다니엘 캐네만이라는 사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연구가 밝혀냈다. Once a person earns $75,000 per year. 만약에 사람이 1년 동안에 75,000달러의 돈을 갖다가 받는다면은 감정적인 소득의 이점은 wear off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걸 발견했대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갖다 읽고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글의 실험 결과는 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야? 전제 조건이 있지, 그치? 1년에 7만 50 얼마였지? 7만 5천 달러 하지 뭐. 7만 5천 달러를 갖다가 받고 있으면 이게 조건이었어. 7만 5천 달러를 갖다가 받고 있으면 얘가 소득이라는 것이 주는 감정적 효과는 소득이라는 것의 감정적 효과는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게 끝이죠. 1년에 7만 5천 달러를 갖다가 버는 사람은 더 이상의 소득을 갖다가 벌어도 그 소득이라는 것이 주는 감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된다? wear off 줄어든다. 그럼 당연히 다른 거를 갖다 안 읽더라도 일단 이 글의 기본적인 소재 두 가지는 뭐랑 뭐 사이의 관계겠어요? 요 돈이라는 거와 감정적인 효과 둘 사이의 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글이겠네. 아주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실험의 결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두 문장인데 그대로 found that 일단 첫 줄에 쓰고 있는 거 보이실 것이고 바로 다음 문장에 in other words도 현관펜 쳐두시면은 같은 말 두 번 반복해 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내가 얘네 해석을 갖다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해석해 보더라도 정답 그대로 몇 번 골라낼 수 있겠어요? 5번 골라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자, 22번 같은 경우는 이게 51%였어. 그래서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다른 거 말고 보기 5가지를 갖다가 보시고 보기를 보고 무슨 생각을 갖다 할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이거야. 30% 되는 애들이 보기 5번을 골랐거든. 정답은 몇 번이었어 이게? 3번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3번과 5번의 차이점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 알겠지, 그치? 5번을 갖다가 30%가 골랐는데 3번과 5번의 차이점이 뭔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보기 5개를 자기 나름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보기만 읽어봐. 자, 됐습니까? 잘 봐봐. 이제 우리가 수업을 갖다가 잘 듣고 복습을 하시고 익히셔야 되는 게 이 보기에 대한 얘기인데 보기 5가지를 갖다가 읽고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해낼 수 있냐 이거는 문과적인 창의성이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생각을 계속 안 하면 발달이 안 됩니다. 알겠지, 그치?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이 문제 5개 보기를 갖다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뒀어야 될까? 질문이 이 문제를 갖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겠다라고 한다면 5가지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정보들이 있는데 5가지 보기를 갖다가 뭐라고 축약을 갖다가 시켰어야 될까가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의 기준점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소재지, 그치? 왜냐면은 잘 봐봐. 지혜롭게 풀어야 돼. 1번 같은 경우는 얘기가 이거야. Way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sanitation은 직역하면 이런 얘기야. 잘 들어봐. 위생에 대한 공공적인 인식을 증가시키는 방법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내가 읽었던 한글 뜻을 갖다가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방법들이 언제 나오냐, 방법 1, 2, 3가 뭐냐를 따진다든지 퍼블릭의 어웨어니스가 언제 나오냐라든지
를 생각하면 바보지. 왜? 2번을 갖다가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쓰고 있냐면 Effects of improved nutrition on child growth. 얘도 마찬가지야. 아이의 growth 중요한 질문이 아니지. 왜?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1번은 위생에 대한 얘기고 2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영양가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식이 언제 나오냐, 성장이 언제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윗글이 위생에 대한 얘기야. 정답 몇 번이겠어? 1번인 거예요. 윗글이 영양소에 대한 얘기야. 답 2번인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어야 돼. 그러면은 3번과 5번은 딱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Life expectancy라는 걸로. 그래서 왜 도대체 애들이 5번을 갖다가 30%나 골랐냐가 딱 느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소재가 같기 때문이야.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4번은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 그대로 Medical Infrastructure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현관앞에 밑줄을 갖다가 쳐보십니다. 1번에 어디? Sanitation, 2번에 Nutrition, 3번에 Medical Infrastructure, 3번과 5번은 누구누구? Life Expectancy, 5번에 Human Life.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풀었을 때 요번 주에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보기 5가지를 갖다 쭉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으면 안 돼. 중요한 게 이거야. 5개 보기를 읽고 마음가짐이 생겼어야 돼. 윗글이 위생에 대한 얘기 답 1번. 영양소에 대한 얘기 답 2번. 수명에 대한 얘기 3번, 5번 둘 중에 하나. 병원 인프라에 대한 얘기 4번 정답을 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시문을 읽기 시작했어야 돼. 그 생각을 안 가지시잖아요. 그러면은 30%에 들어간다고 5번을 고르게 된다고. 그러면은 다음 단계를 갖다 해보자는 거야. 잘 봐봐 이제.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뭐야? 다 인간 수명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3번과 5번에 눈에 띄는 차이점이 2가지나 있어. 제일 첫 번째 큰 차이점은 뭐야? 3번은 팩터고 5번은 컨트로버시지. 한번 나봐보세요. 만약에 5번이 정답이 되려면 글이 어떻게 나와야 돼? 인간 수명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찬반으로 나와야 되겠지. 3번은 어때야 되겠어? 찬반이 없지. 그냥 쭉이겠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 5번은 누구 얘기까지 같이 해야지만 정답이야? 기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라도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요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답 5번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잘 봐봐. 보기를 갖다가 읽고서 지시문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면 어떤 정답을 골라야 되겠다라는 게 보기를 갖다 있는 목적이에요. 그게 문제를 갖다 풀 때 제일 중요한 거야. 객관식을 풀 때.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풀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 생각을 못했다? 바로 집에 가서 복습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에다가 표시를 갖다 해보세요. Factors에다가 세모 쳐보시고 5번에 Controversy에다가 세모 쳐보시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도 세모를 쳐놔. 그 다음에 이렇게 필기를 갖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필기를 갖다 해보는 거냐면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3번 보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도 인간의 수명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보기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수명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겠다라면 옆에다 필기를 갖다 해놓고 풀었을 것 같은데 3번 같은 경우는 수명 플러스 뒤에 무슨 얘기할까? 붙일 게 없어 솔직히.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붙일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수명 얘기만 하면 안 되고 누구 얘기도 해야 돼? 논란도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구 얘기도 있어야 돼? 기술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이렇게 딱 되는 거지. 만약에 글을 갖다 읽어봤더니만 수명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해. 그럼 3, 5, 5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이 되겠고 근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뭔가 논란이 나와. 그럼 고민하지 말고 정답 그대로 5번이겠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에 대한 얘기야. 정답 5번이겠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근데 논란이 없어. 기술에 대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나와. 그럼 3번이 답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해석해가지고 해석 맞는 걸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글을 갖다가 볼 건데 문제 1을 갖다가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지 봐봐. 알겠지? 자, 다시 우리 첫 문장부터 읽어가면서 누구 찾아야 돼? 소재를 찾아야 돼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1을 갖다 읽어볼 테니까 소재가 누군지 느껴지는지 보세요. It turns out that the secret behind our recently extended lifespan is not due to genetics or natural selection, but rather the relentless improvement made to our overall standard of living. 제일 첫 번째 문장 뭐에 대한 얘기야? 야, 수명 증가에 대한 비밀이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 이거지. 됐죠? 현관펜 밑줄 쳐놓으십니다. 1번에 extended lifespan 현관펜 밑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십니다. 보세요. From a medical and public health perspective, these developments were nothing less than game changing. 여기서 일단 문제였어. 보기 5번을 왜 집어넣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봤을 때 이유는 한 가지야. Nothing less than이라는 말을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nothing less than game changing을 갖다가 game changing은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 원래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 게임 체인징이거든요.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는. 근데 nothing less than을 갖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게임 체인징이 뭔가가 아니야.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다 뭐예요? 그냥 예시예요. 예컨대 나오고 furthermore 나오고 계속 예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갖다가 읽어버리게 되면 이거 뭔가 부정적인 거네. improvement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nothing less than이었네. 나쁜 거네. 정답 5번. 이렇게 골라버리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요 문장 옆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제일 첫 번째 문장 옆에다 별표 쳐놓으시고 정확하게 구문을 갖다가 외워두셔야 됩니다. nothing less than은 딱 한 글자 누구랑 같은 말이야? only의 뜻이야. only. 그래서 제일 첫 문장에서 우리한테 해줬던 얘기는 이러한 임프루먼트의 요소, 어떤 임프루먼트였어요? 우리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지. 이 요소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 요소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게 첫 문장의 얘기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상태에서 문제 2를 갖다 딱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For example, 현관편 밑줄.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문장입니다. 문제 3입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딱 현관편죠. At the same time.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죠. Furthermore. 확신을 가졌어야 돼. 어떤 확신을 갖다 가졌어야 되냐. 예컨대 동시에 더욱이. 뭐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그럼 주제 뭐였니? 인간 수명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는 임프루먼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가 주제였어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제가 다 똑같은 얘기일 테니까 마지막 문장을 갖다 봤더니 이렇게 나와. These impressive shifts. 현관편 쳐놓으세요. These. 이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앞문장의 얘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해석이 되겠습니까? These impressive shifts. 이런 놀라운 변화가 Not only dramatically affected the ways. 방식에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 문명이 먹는 방식뿐만 아니라 뭐에도 영향을 줬다? 문명이 살고 죽는 방식에도 영향을 줬다. 보기 한번 다시 볼까요? 1번, 2번, 4번은 삭제된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위생에 대한 얘기 아니고 뉴트리션에 대한 얘기가 다 지울 수 있어. 일단 뭐에 대한 소재였던 거야? 수명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그럼 3, 5번이 남는데 논란, 기술, 불가능해. 3번 정답이구나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보기 해석해 본 다음에 보기랑 제일 맞는 해석 찾아보자. 이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보기를 읽고 전략을 잘 세우고 정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요 문제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문장 nothing less than 그거 있죠? 잘 체크를 갖다 해두시고 첫 번째 문장 별표를 쳐드렸어. 해석을 잘 하셨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됐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50%대로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니까 한번 해보죠. 보기 5개만 읽어보시고 정리만 해봐봐. 보기만 시작. (1분이나) 드릴 테니까 잘 분석해 보세요. 자, 됐나요? 지금 이제 5개 보기를 읽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을 건데 나는 이 5개 보기를 읽고 어떤 전략을 갖다가 세웠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째는 일단 이 문제는 앞에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갖다가 딱 봤더니 일단 눈에 띄는 소재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expectation이야. 그래서 1번과 3번의 소재 두 가지가 일단 겹쳐. 그치? 근데 잘 봐봐. 약간 문제를 갖다가 바꿔냈는데 어떻게 바꿔냈냐면 아주 재미난 페이크가 있었어. 이 1번을 갖다가 봤더니 without unrealistic expectation이거든. 이중부정이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야 돼. 1번은 한 개 소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소재를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1번은 누구랑 누구의 현관편죠? appreciat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야? expectation이야. 그러면은 1번 옆에다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필기를 갖다 해볼 건데, 제일 첫 번째 보기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 감사함.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대심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냥 기대심이 아니지. without unrealistic이니까 두 가지 이중부정으로 합치면 무슨 말이야? 현실적 기대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비현실적인 기대감 없는 이 뜻이니까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기대감이 있다는 소리잖아. 이랬죠, 그죠? 그래서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기대감이었던 거야? 현실적 기대감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소재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죠. 감사함 플러스 현실적 기대감 끝났어.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 딱 소재가 보이겠지, 그치? 2번은 누구누구 딱 현관펜 치면 되는 거야. 절망과 dissatisfaction. 됐죠? 현관펜 밑줄. 그러면 느껴져야 돼. 문제를 왜 냈는지가 느껴져야 돼. 3번을 딱 있는 순간 느꼈어야 돼. 3번 뭐라고 써놨어요? How expectation makes you strive toward excellence. 3번과 1번의 소재가 겹치면서도 살짝 다르지. 3번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감사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기대심에 대한 얘기야. 근데 어떤 기대심이니? 안 나와 있지. 그렇지? 어떤 기대심인지 안 나와 있어. 그리고 기대심 플러스 뭐에 대한 얘기야? excellence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얘는 뛰어남에 대한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은 4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4번과 5번도 전혀 어렵지 않죠.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감정에 대한 얘기야. 5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질투심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보기 5개를 갖다 읽고 전략을 세웠어야 돼. 어떤 전략을 세웠어야 되냐? 제일 쉬운 정답은 몇 번이겠어? 2번과 4번과 5번이 제일 쉬운 정답이야. 만약에 윗글을 갖다가 읽어봤더니 질투에 대한 얘기야. 정답 5번. 윗글을 갖다가 읽어봤더니 네 감정에 대한 얘기야. 4번. 윗글을 갖다가 읽어봤더니 frustration과 dissatisfaction에 대한 얘기야. 정답 2번. 1번, 3번은 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높아? 기대심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윗문제 기억나죠? 그렇죠? 윗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수명에 대한 얘기 공통점인데 이게 차이점이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대심에 대한 얘기는 공통점인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기대심이 그냥 기대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심을 갖다 가져라. 볼 것도 없이 정답 그대로 몇 번 돼야 되는 거야? 4번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략을 잘 세워야 돼. 보기를 갖다가 읽고 어떤 정보를 내가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식문을 읽어야 돼요. 그게 자꾸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못 푼다. 자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못 풀어.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50%에 못 든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요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갖다 해두시고 자, 그러면 요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갖다 나아갈 건데 내가 문제를 읽어드리고 해석까지 해드릴 테니까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내가 문제를 갖다가 읽어봤더니 소재가 요거에 대한 얘기네 정도만 찾으시면 돼. 알겠지? 그치? 소재만 찾으시면 된다. 보세요. Do you have a tendency? 너 경향이 있냐? Focus more what you don't have.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냐? 뭐보다? 갖고 있는 것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뭐에? 가지지 않은 것에. 실제로는 그들이 축복 더미에 쌓여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은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고 싶은 거겠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밑에다가 적어보시면 뭐라고 적어두시면 되는 거야? 문제 제기 딱 적어보시고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어? 가지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이게 끝이죠. 요 문장 읽고 정답 구할 수 있어? 정답 구할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정답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갖다 읽어볼 건데 똑같아.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소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보세요. Unrealistic expectations and comparison to others lead to jealousy.
Being envious of what others have only serves to make you unhappy with what you personally have. It's hard to be grateful when all you can think about is what you don't have or think you should get. Oftentimes, frustration and dissatisfaction are actually the result of unrealistic expectation on our part.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을 갖다 읽었을 때 특징이 있어요. 보기 5개 있는 단어가 다 쓰이지.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뭐 하라고? 이거 읽고 요 문장을 갖다가 읽고 헷갈리도록 낸 거야. 무슨 생각을 안 하면은 이 두 번째 문장의 구조를 생각을 안 하시면은 즉 제일 중요한 소재가 누구니? 라는 걸 못 찾아내시면 보기 있는 단어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문제 풀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냐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다른 거 말고 문제2를 해석을 해보시는데 구조화를 시켜보면서 필기를 해보면서 자기가 해석을 해보세요. 시작. 잘 봐. 필기를 갖다 해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보입니다. 자, 됐니? 지금 요 문장을 갖다 읽으면서 뭐를 느꼈어야 되냐면 누가 뭘 만들고 누구는 누구의 결과다. 딱 두 가지 얘기야. 그쵸? 누가 뭐를 만든다. 바꿔 얘기한다면 얘는 원인, 얘는 결과. 뭐는 뭐의 결과다. 얘는 결과, 얘는 원인. 그럼 공통점이 있어요. 원인은 똑같고 결과가 달라. 원인은 뭐예요? unrealistic expectation이 원인이지. 그리고 unrealistic한 expectation이 두 가지 나쁜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뭘 만들어낸대? jealousy를 만들어낸대. jealousy가 생기면 뭐가 된대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된대요. 둘째, 마지막 문장이었죠. frustration과 dissatisfaction은 누구의 결과다? unrealistic한 expectation의 결과다. unrealistic한 expectation을 만드는 두 번째 나쁜 역할은 뭐예요? 불만족과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 절망. 이게 두 번째 역할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구조가 보였어야 돼. 현관펜 밑줄 쳐보십니다. 제일 첫 줄에 lead to 현관펜 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을 갖다가 가보면 are the result of 딱 현관펜 쳐놓으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필기할 수 있겠죠. A를 갖다가 쓴 다음에 lead to를 쓰고 to를 쓰든지 in을 쓰든지 at을 쓰든지 상관없고 B를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A를 갖다가 쓴 다음에 be the result of라는 말을 쓰면은 of를 써도 되고 from을 써도 돼요. 그리고 B를 갖다가 쓰죠. 이 두 가지 구조를 갖다가 써주고 있는데 A라는 것이 B를 초래한다 이 소리니까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원인이야. 그리고 B를 갖다가 초래한다라고 했으니까 B는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결과야. 그리고 A라는 것이 B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과야. 그리고 A라는 것이 B로부터 만들어진다. 얘는 원인이 되겠지. 그래서 요 지금 네 줄을 갖다가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셨으면 안 되냐? jealousy라는 단어 눈에 띄었으면 안 돼. 왜? 그거는 unrealistic한 expectation의 첫 번째 나쁜 역할일 뿐이야. 둘째, 절망감과 불만족이 눈에 떴어도 안 돼. 왜? 걔는 unrealistic한 expectation의 두 번째 역할인 것 뿐이야.
그래서 이 네 줄을 갖다가 다 읽고 난 다음에 내리셨어야 되는 결론은 네 줄에 대한 소재는 뭐다? 비현실적인 만족감이구나. 비현실적인 기대심이 바로 나쁜 원인이구나를 소재로 잡을 수가 있었어야 돼. 그게 독해력이에요. 글쓴이가 준 힌트는 뭡니까? 두 가지 동사 형태를 써준 것이. lead to를 써주고 be the result of를 써주고. 그래서 문제2 옆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밑에다가 뭐라고 소재를 갖다가 적어야 돼? unrealistic expectation의 두 가지 단점, 두 가지 나쁜 역할. 그래서 잘 봐봐. 얼마나 문제를 갖다가 여우같이 내놨냐? 제일 마지막 문장 보세요. Gratitude is not about expectation, but about being thankful for our situation, no matter what our expectation may be. 왜 여우같이 냈을까? 눈에 띄는 첫 번째가 뭐야? 딱 누구 단어가 사라졌어. unrealistic한 말이 딱 사라졌지. 그렇죠?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근데 차분하게 글을 갖다가 읽은 사람 100명 붙잡고 100명 다 물어보더라도 이때 expectation은 그냥 expectation이야. 당연히 무슨 expectation이 되는 거야? 비현실적인 expectation이 되겠죠. 왜? 그게 문제 2의 역할이었으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 문장을 갖다가 읽는다라는 걸 아니까 첫 줄 읽고 제일 끝으로 가버린다라는 걸 아니까 제일 끝에다가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감사함이라는 것은 기대심과 관련이 없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 기대심이 토끼는 맛있어 뭐 하는 거야? 토끼는 예뻐 이런 기대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무슨 기대심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야? 비현실적인 기대심이겠죠. 이 문장의 기대심은. 정답 당연히 몇 번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대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심을 갖다 갖고 감사해라. 정답 그대로 1번 가야 되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보기를 읽고 전략을 세우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 연습해야 돼요. 겨울방학 내내 그거 연습해야 돼요. 보기를 읽고 어떤 전략을 갖다가 세워야 되지 그걸 연습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차분히 글을 갖다가 읽으면서 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의 포인트는 문제 2를 네가 읽고 소재가 딱 보였냐 정확하게 해석이 돼서 그게 이 문제 포인트였던 것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28번까지만 풀고 내가 잠깐 쉴 건데 이게 내가 정답을 적는 걸 까먹었는데 기억상 21%였어. 진짜 이 문제가 21%라는 거는 진짜 근데 이게 정답을 딱 보고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나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애들이. 네? 이거 지금 여기도 틀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 틀린 문제 아닌데, 진짜 쉬운 문제였는데. 1번을 갖다가 보니까 many of them 할 때 them에다가 밑줄을 갖다가 쓰는데 설마 them 쓸래, is 쓸래 이거 안 물어볼 거 아니야,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면 대명사에다가 밑줄을 갖다 쳐놨으면 딱 케이스가 2개밖에 없지. 하나는 뭐예요? 있을래, 댐 쓸래. 이거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명사 vs 누구? 관계대명사지. 그쵸?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였었냐면은 밑에다가 간단하게 필기해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댐에다가 밑줄을 쳐놨다라고 한다면은 케이스가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댐을 갖다가 쓸래, it을 갖다가 쓸래.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댐을 갖다가 쓸래 아니면 누구를 갖다가 쓸래, 관계대명사를 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거 이미 여러분이 내신 하면서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관계대명사일 때 관계가 뭐였어? 접속사잖아, 그치? 그래서 대명사라는 거는 공통점이란 말이야. 이때 댐도 대명사고 얘는 대명사 역할밖에 없는 것이고 which 같은 경우는 대명사 플러스 관계사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문제에서 묻는 건 뭐겠어요? 접속사 쓸래 안 쓸래? 이게 질문인 거지. 접속사를 갖다가 쓰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동사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쓰게 되면 동사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대명사를 쓰겠다 한다면 동사가 1개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개수를 따졌으면 되는 겁니다. 1번 바로 위에 줄을 갖다가 보니까 took on 이 동사네 V1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번 뒤를 갖다가 보니까 딱 보이죠. had not responded 밑줄 V2 동사가 2개 있으니까 대명사가 아니라 누가 필요해? 관계대명사. 그래서 which로 바꿨으면 되는 것이고 2번에서 묻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2번에서 묻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seem이라는 동사인데 seem이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란 말이야, 그치? 얘가 이제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2가지 특징을 가져요. 상태 동사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로 갖는 특징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못 써? 부사를 갖다가 쓰지 못하고 형용사를 갖다가 써야 돼.
제일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부사를 갖다가 쓰지 않고 형용사를 갖다가 쓴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상태 동사는 수동형으로 안 씁니다. 그래서 상태 동사 자체는 수동 형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왜 이러지? 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aradoxical이라는 형용사를 갖다가 쓰는 거 괜찮겠죠? seem이라는 동사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은근히 잘 안 내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3번은 여러분들이 뭐를 아셔야 되냐면 accompany 일단 뜻을 아셔야 되고 accompany 같은 경우는 뭐뭐와 동행하다, 동반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동반되다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되다니까 목적으로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 뭐뭐를 동반하다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자동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타동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accompany를 갖다가 쓰고 그냥 바로 목적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3번에서 같은 경우도 뭐로 쓴 거냐면 타동사로 accompany를 그냥 쓴 거죠. 그래서 that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텐션이 될 테니까 단수가 된 것이고 그래서 with 없이 그냥 accompanies 쓰는 게 가능했던 거고요. 4번은 내가 딱히 안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5번도 end of ing 아시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end of 동사 ing 뜻이 뭐예요? 결국 ing 하다입니다. 끝나다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 ing 하다 이 뜻입니다. end of ing. 됐나요? 답 넘어가셔가지고 이거 쉬면은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그냥 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쉬자. 5분이라도 쉬자. 또 괜찮아. 집단 한약이 굴복할 필요 없어. 쉬자. 네, 좋습니다. 5분만 쉬고 오늘 12시 15분에 끝낼게요. 예, ABC 알맞은 단어 골라넣는 게 이번 문제였는데 해석만 잘해줬으면 딱히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천천히 해석해 볼 테니까 구조 분석의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In their concept of the world, nature was not a blank in life's struggles. assistant 하면은 도움을 주는, opponent 하면은 적대적인 이 뜻이죠. 뭐 낫이 붙어 있다라는 것 정도가 뭐 약간의 페이크였고 바로 뒷부분을 갖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Rather, man and nature were in the same boat, companions in the same story. 요게 이제 A번 정답의 근거였죠. 현가펜 쳐놓으십니다. Man and nature were in the same boat. 요까지만 딱 현가펜 쳐놔도 자연과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적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A번의 정답은 그래서 opponent 그대로 들어갔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 distinguishable 이라고 한다면 눈에 띄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리되는, 나뉘는 이 뜻이 있습니다. distinguishable, 구분되는 이 뜻이 있고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한다면 구분되지 않는인데 한번 생각을 갖다가 이거 눈에 띄는 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는 구분이 되니까 눈에 띈다 이렇게 파생적으로 만들어진 뜻이고 자연과 인간은 한 배를 타고 있다. 그럼 자연과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indistinguishable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Thus, the realms of man and nature were blank, did not have to be understood in cognitively different ways. 그대로 나와 있죠. B번에 현가펜 쳐보십니다. Did not have to be understood in cognitively different ways. 모르는 단어 있었나요? cognitively 인지적으로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뒷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인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거 뭐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and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인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없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어? 같은 방식으로 이해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 indistinguishable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C번으로 넘어갑니다. These ancients of the Near East did blank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약간 어려운 말이 나왔죠. 그렇죠? cause and effect에 대한 현가펜 쳐보시고요. 이게 일단 우리말로 바꾸면 인과관계입니다. 약간의 이제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인과관계를 무시했다, 인과관계를 중시했다 이 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 수가 없지. 무슨 말이냐면은 인과관계라는 것의 의미를 파헤쳤어야 돼. 이게 이번 시험의 약간 특징이었거든.
인과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지만 인과관계가 뭔지를 이 글에서 의미하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자연과 인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라는 뜻인지 자연을 더 정확하게 안다라는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뒷부분을 갖다가 읽어나가면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When speculating about it. it가 누구야? 인과관계지, 그치? 형광펜처럼 세 it에다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좀 또 아리송한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인과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해봤을 때 They came from a who rather than a what perspective.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를 생각을 해냈대요.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못 알아먹겠으니까 한 문장이 더 나와 있죠. 뭐라고 써놨냐. When the Nile rose,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나일강의 수면이 높아졌을 때 It was because the river wanted to, not because it had rained. 그대로 정리되겠죠. 뭡니까? 왜 범람을 갖다가 했냐? 나일강이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 요 말을 갖다가 딱 읽으시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딱 두 가지 얘기였죠. 나일강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갖다 이해를 못했습니까? 인과관계를 이해를 못했죠, 그렇죠? 지금 요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인과관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누구겠어요? It had rained겠지. 비가 많이 와서 범람했다. 이거는 인과관계죠. 형광펜 밑줄 주십니다. It had rained.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인과관계. 그러면 뭐라고 딱 정리가 되겠어? 인과관계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C번에 들어갈 정답은 뭐가 돼야 돼? neglect가 딱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요거 제일 마지막 부분만 별표를 갖다가 쳐놓으시고요. 요거 문제 풀어나갔던 방식 잘 기억을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cause and effect의 뜻을 언제서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야? rained 부분까지 다 읽고 나서야 알 수가 있었어. 알겠죠? 그렇죠? 하나 넘어가셔서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빈칸 추론 문제를 갖다가 풀어볼 건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5개 보기를 갖다 한번 쭉 보시고 모르는 단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 5개 중에서. 자, 됐니? 5개 일단 보기부터 일단 좀 보면은 formality 뜻이 뭐예요? 형식성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형식성. objectivity 뜻이 뭐야? 객관성. complexity 복잡성. universality 보편성. uncertainty 불확실성. 약간 아리송한 단어들이 많은데 요 정도는 우리가 어휘력이 좀 있는지 확인을 갖다 해보죠. 빈칸을 갖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창의성의 특징을 찾는 거예요. 그치? 창의성의 형식성이 무슨 말일까? 가 이해가 돼야 돼. 이건 한국어거든. 창의성의 형식성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영작을 갖다가 하는데 에세이를 갖다가 쓰는데 창의성의 형식성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썼어. 이게 무슨 말이? 우리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형식성, 창의성의 형식성인 게 무슨 말이에요? 형식성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알고리즘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하면은 창의성이 만들어져. 이런 게 이제 형식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방안들, 방법 같은 것들을 고안해내는 거, 이런 방안과 방법이 명확한 거, 그게 이제 형식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죠? 창의성의 형식성이다라는 말은 A 하면 창의성이 딱 만들어져, B 하면 명확하게 창의성이 만들어져. 이런 게 이제 형식성의 뜻이에요. 헷갈리면 적어두시고. 그럼 가만히 보니까 2번은 이렇게 써놨어. 창의성의 객관성이래. 창의성의 객관성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창의적인 건 어떤 거예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기준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되세요? 뭐가 더 창의롭고 뭐가 덜 창의롭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주관적인 건데 그거를 객관화를 갖다가 시킨대. 그럼 뭐를 명확하게 한다는 소리야? 창의성에 대해서. 기준과 어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누구랑 같은 말인 거예요? 1번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형식성을 갖다가 키운다라는 말이 객관성을 키운다는 소리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정답 고르면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놨냐? 복잡성. 이거는 뭐 됐죠. 그죠? 창의성은 복잡한 것이다. 바로 됐을 것이고, 창의성은 보편적인 거래. 이게 무슨 말이겠어? 창의성은 보편적인 것이다. 뭔 말이겠어? 1, 2번에 정확하게 반대야. 왜냐면은 1, 2번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야 1번 하면은 창의성이 만들어져. 이런 건 명확하지. 그렇잖아? 이렇게 명확한 게 어떤 거야?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거란 말이야. 보편적인 건 무슨 말이겠어?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의미 없이 어떤 거를 갖다가 하든지 다 창의성을 갖다 키울 수가 있다. 이게 보편적인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보편성은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거야? 객관성이랑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주관성이랑 같이 다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4번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1, 2번의 반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실험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건을 뭐 해야 돼? 구체화시켜야 되잖아. 독립변수를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구체화를 시켜야 돼. 조건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조건화한다라는 건 뭐야? 변수를 갖다가 딱 한정시켜 놓는다는 뜻이잖아. 요거 해야지 요거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런 지금 의미인 겁니다. 근데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뜻이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5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느냐? 불확실성이래.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3번, 5번 고르셨으면 한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복잡한 거랑 불확실한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자리도 좀 고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번과 5번 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야, 창의성은 복잡한 거예요. 창의성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찍더라도 4번 찍어야지. 그쵸? 근데도 정답률이 50%대밖에 안 나오는데 찍더라도 이상하게 찍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같은 얘기에서 골랐으면 안 되고 3, 5번도 골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4번 정답 골랐어야 되는 것인데 뭐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는 안 풀 테니까 그래도 일단 보기 5가지의 의미가 동의가 될 수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글을 갖다가 볼 건데 윗글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그냥 딱 예시 2가지 나오고 글 끝나죠. 그죠? 빈칸 하나 딱 써준 다음에 예시 첫 번째 나오고 예시 2번째 나오는데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위에 지시문을 갖다가 보시고 첫 번째 예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2번째 예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거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시작. 됐나요? 네, 어렵지 않게 보이겠죠, 그렇죠? 밑에 내가 구조 분석으로 따로 해놨는데 아마 딱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는 뭐겠어요? 1980년대에 열렸던 노벨 컨퍼런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그 얘기 끝나는 게 뭐예요? 이 사람 말 끝나는 부분이 끝이었지, 그치? 사이언스까지가 첫 번째 얘기였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멀티 디시플리너리 컨퍼런스에서라고 하는데 이 헤드들 좀 너무했는데 보세요. 또 다른 멀티 디시플리너리 컨퍼런스였대. 그러면 이전에 했던 컨퍼런스도 무슨 컨퍼런스야? 멀티디시플리너리한 컨퍼런스잖아. 그쵸? 그럼 멀티디시플리너리한 뜻이 뭐야? 다층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다층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대응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정답 그대로 했던 4번인 거예요. 이것도 보도. 오케이. 근데 그거 보고 몰랐다라고 해도 뒷부분의 얘기 읽어보시면 정답 그대로 구할 수가 있죠.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고 있냐면 뭐 2번째 문장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 뭐 3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All of these people, 과학자, 철학자, 시인, 화가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한다? 문제를 갖다가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를 지금 구분을 안 하는 거야? 분야를 구분을 안 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보편성 그대로 정답 고를 수 있었어야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보기 5가지의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이 안 와닿으셨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1번, 2번, 3번, 5번 이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형식적이다라는 말과 객관적이라는 말 동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답 넘어가셔서. 자, 이 문제 이제 어려웠던 문제인데 32번 같은 경우는 전에 39%였는데 일단 보기 5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5개 보기.
자, 됐습니까? 일단 5개 보기를 갖다가 봤을 때 모르실 법한 단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ethical 하면 뜻이 뭐예요? ethical, 윤리적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selfish, 이기적. drive라는 말은 욕구,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운전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에서 같은 경우는 이성적 생각, 4번에서 같은 경우는 외부적 보상, 5번에서는 사회적 처벌.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요. 5개 보기 중에서 고르면 안 되는 보기가 일단 2개 있거든. 혹시 뭔지 알겠니? 1, 5번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좀 나 봐보세요. 윤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윤리적이 무슨 말이에요? 윤리적. 윤리가 재준이 혼자 좋아하면 윤리가 돼요? 아니지, 그치? 일단 윤리는 기본 바탕이 뭐예요? 다수잖아, 다수. 다수가 생각하기에 올바르다라는 게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쵸? 정의롭다라는 거와 윤리적인 건 달라요, 그쵸? 윤리적이다라는 건 다수가 그 민족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윤리적인 거지. 그래서 윤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일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거 아니야.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보는 거랑 일본 사람이 보는 게 다른 것처럼. 윤리는 다른 거지, 그치? 근데 다수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행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수가? 그걸 억제시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데 폭력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5번의 뜻인 거예요. 사회적인 처벌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회적인 처벌을 갖다가 가한다라는 게 바로 윤리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소리예요. 얘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처벌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왕따를 시킨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 5번을 일단 골랐으면 안 되는데 뭐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하자는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 맥락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갖다 이제 볼 건데 빈칸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Both Sigmund Freud and the early behaviorist led by John B. Watson believed that humans were motivated primarily by blank. 근데 혹시 울프 티어리라고 들어봤어요? 늑대 이론? 인간은 늑대다? 못 들어봤어요? 누가 한 말이? 프로이트가 한 말인데. 프로이트 생각이 뭐예요? 프로이트.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뭐로 표현해요? 프로이트는. 리비도 안 들어봤나? 리비도? 언어 시간에 나올 텐데. 리비도 못 들어봤어요? 리비도? 리비도? 이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욕. 그래서 프로이트는 모든 행동을, 그러니까 옛날에 프로이트 전 때가 딱 누구예요? 계몽주의거든. 프로이트 딱 전 시대가. 계몽주의의 핵심은 뭐야? 인간은 어떤 존재야? 야만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이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몽주의의 딱 포인트는. 근데 이게 막 판을 갖다가 치고 있던 와중에 18세기가 딱 되면서 위대한 학자가 나타난 거지. 프로이트라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 세계가 야, 인간은 있잖아, 원숭이랑 달라. 왜냐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인간은 자기도 왜 하는지 모르는 성욕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하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한 거지. 위대한 개척자지. 그래서 뭐를 딱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야? 무의식. 중앙고등학교는 배웠잖아. 이드, 슈퍼, 이고, 에고. 응? 배웠는데? 이드, 슈퍼, 이고, 에고. 이거 안 배웠어요? 윤리에 의해서 행동 막 제약받고 막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성이 판을 갖다가 치고 있었던 계몽주의에서 야,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인간 행동의 90% 이상, 아니 98% 이상은 자기의 의식조차도 닿지 않는 무의식에 의해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갖다 했었던 것이고, 그 무의식의 기반을 바로 리비도에 뒀던 거죠. 성욕에. 그래서 이제 뭐 오이디푸스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거세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리비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데, 행동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존 비 왓슨이 나와 있지만 우리 스키너가 더 유명한 사람이죠. 스키너는 들어봤죠? 스키너의 심리상자 이래가지고 들어본 게 다 들어봤을 텐데. 스키너 못 들어봤어요? 스키너? 심슨 말고 못 들어봤어요? 스키너? 이상하게 들어봤을 때 자기 딸 막 상자에 가둬가지고 막 학대시켰다고 막 들었던 사람.
나중에 이제 딸이 아니야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이었어 이래가지고 다시 회복했던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건 들어봤나? 파블로프의 개 실험 들어봤죠? 이 개 실험을 확대한 게 스키너의 행동주의. 그럼 행동주의는 뭐냐면 딱 이거야. 인간의 본성, 이성 이런 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과 이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주냐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뭐예요? 그러니까 먹이 딱 보여주면 강아지가 막 침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 외부적인 익스트린직한 리워드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기 5번이 만들어진, 보기 몇 번이야? 4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익스트린직 리워드가. 그러니까 외부적 보상, 인트린직 리워드는 누구 생각이에요? 얘네들 생각이죠. 인트린직 리워드, 계몽주의. 익스트린직 리워드는 누구 생각이에요? 얘네들 생각이에요. 스키너. 네? 그래서 나한테 상자 하나랑 5살짜리 아기를 갖다가 주면은 누구든지 간에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스키너이죠. 상자에 가둬놓고 사탕 주고 먹을 거 주고 하면은 착한 행동하면 초콜릿 주고 나쁜 행동하면은 계피맛 사탕 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딸을 갖다가 그렇게 막 가르쳤다고 막 알려줬었단 말이에요 스키너가. 그래갖고 막 완전히 막 매몰당한 것이 그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딸이 어른이 돼가지고 자서전을 써요 스키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회복했던 사람이 스키너인데 여기선 좀비 왓슨이 나와있는데 왓슨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일단 네모에 들어갈 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이트랑 행동주의, 행동주의랑 프로이트 왜 두 사람을 같이 얘기했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얘기인가? 까지는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끝이에요. 이 얘기로 그냥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을 갖다가 읽어볼 건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보세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social interaction is possible. 사회적 교류라는 것은 가능하다. 오로지 잘 들어보세요. 오로지 뭘 했을 때만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되 통제했을 때만. 누구를 갖다가 통제했을 때 those baser emotions, does를 갖다가 써놨으니까 이때 emotions가 빈칸의 emotions를 지금 뜻했던 겁니다. 현가펜 적어주세요. those baser emotions. 그리고 위에다가 적어놔 빈칸.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어렵지 않아. 그러한 관점에 따르면 빈칸에 두 사람에 대한 관점이겠죠. 두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은 사회적인 교류라는 것은 가능하다. 오로지 뭐를 통제했었을 때 사회를 통제하는데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사회를 강화시키려면은 누구를 통제를 갖다가 해야 되겠어요? 개인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를 못 알아들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뒤에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 있는 말은 항상 취약하다. 뭐에? 폭력과 욕심과 이기심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 있는 단서가 세 가지나 나온 거야. 첫째 누구래? 폭력이래. 둘째 뭐래? 욕심이래. 셋째 누구래? 이기심이래.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 가지를 갖다가 읽고서 제일 딱 눈에 띄어야 되는 단어는 당연히 이기심이겠지. 왜냐면은 잘 봐봐. 문제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첫 번째 단서는 잠깐 나봐보세요. 나봐보시고 첫 번째 단서는 뭐였냐면은 사회적 교류라는 것을 갖다가 키우려면은 빈칸을 갖다가 통제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였어. 그리고 한 다음에 두 번째 단서는 뭐였냐면은 이 빈칸은 vulnerable하대요. 뭐에? 폭력과 욕심과 그 다음에 이기심에. 그러면은 요 일단 빈칸이 인지 과정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사회적 교류는 얘와 반비례 관계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 개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기심이네.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정답 골라야지. 이러면은 불가능하지.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더라고. 빈칸 다음 문장이 또 중요하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야 봐라 빈칸 다음 문장에 이기심 있으니까 정답 이기심 들어가야지. 근데 그렇게 못 풀어요. 그렇게 풀었으면 정답이 39%가 안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빈칸을 갖다 읽고 빈칸 다음 문장을 갖다 읽었을 때 지금이야 우리가 정답을 아니까 여기 이기심 있으니까 정답 이기심 그냥 고르면 되지. 이거 왜 틀리냐? 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39%가 나올 이유가 없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능 시험장에 갔었을 때 빈칸 다음에 나와 있는 이기심 이 단어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폭력과 욕심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세 가지 단어 중에서 폭력과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이기심 하나만 보고 정답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런 비논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률 39%가 나온 거거든.
근데 무슨 자기만의 규칙을 해서 빈칸 다음 문장이면 정답 나온다 이러면서 이기심이 있으니까 정답 2번이지.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도대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칸 다음 문장 다 읽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갖다 읽었어야 되는 거야? 첫째부터 읽어 나갔어야 되는 거야 얘는. 다시 내가 말씀드립니다. 뭔 얘기를 갖다가 했어요 지금?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Violence, greed, selfishness 세 가지 현관펜 쳐보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적어. 뭐라고 적어? 세 가지 말을 한마디로 어떻게 축약할래?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 욕심, 폭력, 이기심 세 가지 말을 갖다가 셋 중에 마구잡이로 그냥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선언적으로 이기심이 있으니까 정답 이게 다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뭐를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축약을 할 거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찾았어야 돼? 그 근거를 찾아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을 어떻게 한마디로 축약을 할지. 그래서 다시 내가 시간을 갖다가 드릴 건데요. 제일 첫 줄부터 찬찬히 읽어 나가십니다. 제일 첫 줄부터 for several years부터 시작을 갖다가 하죠. 여기서 쭉 읽어 나가 보세요. 한번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해석은 다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느낄 수가 있었어야 돼. 빈칸 위에 몇 문장 있어요? 세 문장 딱 있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누구야? For several years, 몇 년 동안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로 팽배했었던 assumption이 한 가지가 소개가 돼.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 Many psychologists began with that assumption. 그 추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고안해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 결과적으로. 이게 세 번째 문장이. 그럼 느껴지세요? 세 문장의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뭐야? 도입이에요. 몇 년 동안 이런 게 팽배해 있었어. 두 번째 문장은 뭐야? 그 팽배해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디자인해서 연구를. 세 번째,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주제 찾기 문제 풀었던 것처럼 연구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가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주제죠. 왜 그래? 그래서 현관펜 밑줄을 갖다가 쳐보시면 깜짝 놀랐어. 진짜 건조한가 보다. 아닌데 저 가습기 틀어놨는데. 그럴 수 있지. 옛날에도 재밌는 일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얘기했나? 커피 마시다가 커피 뿜었다고? 레시피 마시다가? 저런 비슷한 일 때문에 그랬어. 갑자기 그때 뭐였지? 레스비를 내가 마시고 여기 아마 여기 서가지고 레스비를 마시고 있었는데 원래 이 앉아서 수업 들은 목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걔가 목을 막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원래 목을 풀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너무 세게. 너무 깜짝 놀라. 막 경련하는 줄 알고. 근데 뿜었어요, 레시피를 먹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마시고 있어서 뿜었을 거예요. 놀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다섯 번째 줄이죠, 그죠? 그 consequently 문장을 내가 미리 밑에다가 뽑아놨습니다. 현관펜에다가 그냥 쳐놓으세요. consequently 현관펜 쳐놓으시고 위에다가 실험 결과 딱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장도 별표를 갖다가 쳐놔. 이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절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읽고 빈칸 다음 문장 봐라. selfishness 있지 않냐? 그래서 정답 selfish driver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못 풀어요.
그렇게 풀 수 있었으면 39%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 빈칸이고 빈칸에 갖다가 다 읽어봤더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폭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욕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기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세 가지 말을 갖다가 축약해서 윤리라고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폭력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문제를 갖다 푸냐? 계속 빈칸 아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빈칸 윗부분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윗부분을 갖다 봤더니 얼마나 간단하게 써놨어요. 연구를 갖다가 한다, 연구를 갖다 고안을 했다, 결과는 이거다. 그리고 결과 문장으로 주어진 게 지금 문제 3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야? 어려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해냈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일단 별표를 갖다가 쳐두셨죠. 그렇죠? 내가 구문이란 표현부터 일단 정리를 갖다 하고 바로 해석을 갖다 해볼 건데 첫째 일단 that prevailed in psychology가 묶여서 누구를 수식해야 돼요? 뷰를 수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봐. was 대시라고 할 때 이 대시 의미하는 거는 뭐냐? 뷰예요. 뷰. 대명사로 쓰인 대시이기 때문에 뷰야. 자, 그 다음에 ing를 갖다가 써줌으로써 species를 갖다가 수식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대괄호 쳐봐. barely keeping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in check까지 대괄호 쳐보세요. 그 대괄호가 지금 누구를 갖다가 수식해? species를 수식해. 그 다음에 둘째, managing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걸 끝까지가 다 묶여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수식해? 마찬가지로 species를 수식해. 자,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볼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갖다 해볼 거냐면 species까지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보세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고 실험도 만들었고 다 됐어요. 그 결과적으로 인류에 대한 관점, 심리학에 널리 퍼져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바로 이 관점이다. 까지 됐죠. 그렇죠? 근데 어떤 놈의 관점이냐면 A species의 관점이래. 잘 봐봐. 그러면 A 스피시스의 관점이 뭐와 동일한 관점이 되는 거야? 인간에 대한 관점과 동일한 관점이 되는 거지. 정리됐어요? 다시. 인간에 대한 관점은 A 스피시스의 관점이다 까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A 스피시스가 갖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뭐랑 뭐야? 대괄호 1, 대괄호 2지. 그러면 대괄호 1, 대괄호 2가 곧 누구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야? 인간 전체의 특징 1, 2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니까 되게 잘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야. 전제 조건은 뭐야? 인간 전체에 대한 관점이 뭐랑 같은 것이다? A species의 that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을 딱 써주고 그리고 현재 분사 두 가지 써줘가지고 species의 특징을 갖다가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species가 누구기 때문에 인간 전체이기 때문에 인간 전체 특징 1,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렇게 빌겨보세요. 문제 3 밑에다가 적습니다. 인류라고 적죠. 인류 equal A species 이렇게 적으세요. 인류가 곧 뭐다? A species인 거예요. 그러면 A species의 특징 대괄호 1, 2가 누구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야? 인류의 특징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특징만 해석을 갖다 해볼게요. and managing부터 보십니다. 보세요. 도대체가 스피시스의 특징이 뭔데? 첫째, manage to live in social groups. 사회적 집단에서 살아나간다. 그러면 아까 전에 무슨 말이 기억났어야 되는 거야? 빈칸 다음에 아까 무슨 얘기를 갖다 했었니? 사회적인 교류는 가능하다. 오로지 뭐를 갖다가 통해서 개인의 빈칸의 이모션스를 통제함으로써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사회적 교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 누구? 사회 집단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같은 말이지. 근데 뒷부분에 뭐라고 써놨어? 살아가는데 out of 뭐 때문에 살아간다는 얘기야? more out of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motivated self-interest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than out of a genuine affinity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보다도 개인에 대한 그 사랑 self-interest에 입각해서 뭐한다? 사회적 집단을 이뤄나간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도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self-interest인 2번이 들어가는 거야. 다시 이 문제 이렇게 풀 수 없습니다. 빈칸이고 빈칸 다음 부분을 읽어봤었을 때 violence, greed, self-interest 있네? 정답 2번 이렇게 못 풀어요. 세 가지가 다 나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갖다 풀 수 있었으면 39%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다? 세 가지의 공통점,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을 찾았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빈칸 아랫부분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을 읽었어야 돼. 그리고 윗부분을 갖다 읽어봤더니 같은 말 반복해주면서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건 뭐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Out of self-interest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정답 그래서 2번 골라놓을 수가 있겠죠. 됐나요? 네. 요까지 내가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죠. 빈칸 추론 문제 두 문제랑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갖다가 합시다.